그러면 이제 얘기를 못 하는 거죠. 가부장적인 문화가 있다. 나 제사 지내고 싫다. 이런 호로자식. 그런 것들이 분위기가 각 곳곳에 있다 보니까 내가 이상한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에 공식 통계가 146만 명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장년 히키코모리까지 포함한 자료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은 이제 최근에 실태조사 발표한 거 보면 청년만 54만 명이잖아요. 근데 일본이 인구도 더 많단 말이죠. 한국이 인구 대비 히키코모리 비율이 훨씬 많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고, 현장에서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 정도 문의가 오고 지금 대략 사람들을 상담해 보면 대부분 숨기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을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정말 많게 잡으면 청년의 한 4%, 5%까지도 운동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들의 가족이 한 명씩만 있다고 가정해도 이거는 소수가 아니지 않나요? 이미 이거는 거의 국민 대다수의 문제. 그리고 그 정도의 청년이라면 옆집에 하나 정도 있을 수 있는 거죠. 모두가 숨기고 있고 모두가 이걸 얘기하면 안 된다는 단체 가스라이팅 같은 걸 당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반복되면 아까 말했던 8050 리스크처럼 그런 사람들이 다 50대가 되면 출산율 낮아지는 것 플러스 훨씬 더 큰 문제가 앞으로 예견되어 있는 게 아닐까. 그렇게까지 다른 점이 크게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일본이 조금 지원의 역사 자체가 한 30년 정도 넘어서 사업을 30년 정도 이상한 단체들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일본은 내가 히키코모리 하고 있으면 최소한 연락할 때가 무조건 있어요. 근데 한국은 내가 히키코모리 하고 있나? 라는 걸 자각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고, 히키코모리가 뭐지? 알아차려서 내가 히키코모리인 것 같은데 해도 서울이나 몇몇 지역을 제외하고는 도움을 요청할 곳이나 시스템이 없다는 거. 그래서 국민적인 인식도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일본에선 예를 들어서 제가 일본 청소년들한테도 물어봤거든요. 학교에서도 누가 안 나오면 히키코모리 하고 있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게 좀 일반적인 생각인 것 같더라고요. 국내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그런 전반적인 인식도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뭐 이 문제가 지금 잘 해결되고 있는가? 라고 했을 때 그건 또 의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적으로 더 많다라고 느껴지니까 거기서 더 심각하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고요. 오히려 뭐 저는 양적으로는 심각하다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조금 희망적이라고 생각하는 건, 일본이 아무래도 조금 더 아날로그적인 문화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직까지도 공공기관이랑 편지를 써서 뭔가 주고받아야 되는 시스템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은둔형 외톨이 상태가 조금 더 정착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여러 가지 문화 때문에. 근데 한국은 인터넷을 그렇게 못 다루는 청년이 사실 제로에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너무나 빠른 나라이기도 하고 훨씬 더 많이 연결돼 있고, 그래서 각종 매체에서 훨씬 더 공격적으로 인식을 개선하고 한다면 일본보다는 훨씬 더 빠른 시일 내에 아마 해결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긍정적인 면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다른 나라도 있겠죠. 특히 중국 같은 다문화권 나라에는 당연히 있을 것 같아요. 1%만 있어도 어마어마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최근에 일본의 지원기관에서 어떤 대표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옛날에도 있었다. 한국도 옛날에도 있었을 거다. 단지 우리가 이 문제를 문제라고 규정하지 않았을 뿐, 그러니까 이름을 붙여주니까 나도 그런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지, 예전부터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일본에서도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막 그런 차원에서 아직 이 문제를 포커싱하지 못한 나라들도 없는 나라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나마 이탈리아 정도는 히키코모리 이탈리아라고 해서 홈페이지도 따로 있어요. 그 협회 같은 개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돼 있는 나라는 이탈리아가 아직까지 제가 서치해본 바로는 유일한 것 같아요. 영국도 뭐 고독부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어쨌든 유럽권에서도 뭐 그런 집합주택 형태로 이제 같이 좀 모여 사는 하우스를 만든다던가 그런 시도들이 있는 걸로 봐서는 외로움이라는 거는 좀 포커싱 하려는 노력들이 있는 나라들이 있고, 아직도 모르고 있는 나라들도 있을 것이다. 근데 세계 어디에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한국이나 일본이 더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인구 대비로는. 문화 자체가 의견을 말하기 좀 힘든 나라잖아요. 학교 다닐 때도 손 들고 얘기하는 건 왜 나대? 라고 생각해버리는 문화도 있고, 지금도 이제 내가 지금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는데 야 그럼 나는 뭐 쉬어서 하냐? 이건 기본이야. 이렇게 이제 몰아세우는 느낌도 좀 있다 보니까 한국에서나 일본 같은 나라들이 더 가속화는 됐을 것 같아요.
글쎄 뭐 부정적인 영향이라고 한다면 일단 어떤 중독 상태에 좀 더 쉽게 빠질 수 있는 나라가 된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은둔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중독에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극적인 게 인생에 없기도 하고 내가 만날 수 있는 세상이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만날 수 있는 세상밖에 없기 때문에 또 청년의 영끌 문제도 있었잖아요. 근데 은둔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그런 경제관념이 훨씬 더 없기 때문에 은둔해서 극복한 친구들이 경제적으로 그런 리스크에 빠지는 경우도 꽤 많이 있어요. 저도 그랬고 아무래도 그런 연결돼 있는 것에 대한 양날의 검이 마음이 취약한 상태에서 안 좋은 정보가 너무 많이 노출되면 이제 오히려 장애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는 좀 우려스럽지만 그걸 또 잘 이용만 하면 어쨌든 그들에게 닿을 수 있는 수단이 있다는 거에서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당사자들이 직접 연락 오는 비율이 올라가요. 왜냐면 저희도 연간 거의 100건 이상의 인터뷰를 해왔거든요. 뭐 BBC나 CNN 뿐만 아니라 뭐 노르웨이, 터키 이런 해외 언론 인터뷰도 하고 뭐 KBS, SBS 이렇게 뭐 다 나가다 보면 얻어 걸리는 것 같아요, 정말로. 네. 그래서 연락이 항상 점점 오는 비율이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그걸 보고 오면 더 쉽죠. 왜냐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어떤 센터에 그냥 오는 사람보다 좀 희망을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이미. 일본은 일단 민간이랑 좀 공공이 협력을 하는 형태로 일단 하고 있어요. 왜냐면 아까 말했다시피 당사자의 상태가 너무 다양하잖아요. 규격화된 보편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좀 이제 한 번에 이렇게 문의를 창구 같은 거는 만들어 놓고 이름이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서포트 스테이션인가 뭐 그런 창구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민간 단체들을 좀 연결해 주는 식으로 일단 하고 있어서 일본의 청년을 지원하는 단체들은 히키코모리 지원을 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1000여 개가 된다 이런 말도 있고 이바쇼라고 하는 이제 한국말로 직역하면 내가 있어도 되는 곳이라는 어떤 당사자들이 그냥 올 수 있는 공간 간판 없이 주택가에 이렇게 돼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은둔을 해서 막 내가 막 외모도 좀 자신도 없고 막 무슨 옷을 입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10년 만에 외출을 하는데 되게 큰 건물에서 오라고 하면 위축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뭐 은둔형 외톨이 센터 그럼 내가 거기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되게 부담감이 느껴지니까 간판 없이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한국에도 한 군데 있습니다. 이바쇼가 그 두더지 땅굴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거기에 있어요. 뭐 그런 식으로 좀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뭐 다양한 것 같아요. 일본은 뭐 산속에서 공동생활하는 단체도 있고 히키코모리 분들이 일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곳도 있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15분만 일해도 되는 카페도 있어요. 15분 단위로 급여를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장벽을 좀 낮춰주는 거죠. 되게 다양한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유튜브 채널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직접 가서. 두더지 카페는 아니고요. 두더지 땅굴이라는 플랫폼이 있어요. 당사자분들이 직접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저희도 초반에 개발에 같이 참여를 했고 다른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운영하고 있는 두더집이라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그 두더지 땅굴은 플랫폼이고 두더집은 아까 말한 그 이바쇼예요. 은평구 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누구나 가고 싶으면 전화하셔서 그냥 이따 가도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나대로 있어도 되는 곳인 거예요. 거기서 가만히 있다 가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하니까 한번 가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광주 같은 경우는 이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센터가 있습니다. 공공에서 처음으로 센터가 만들어졌고 서울이 아무래도 가장 크죠. 모든 것들이 서울은 올해 예산도 가장 많고 한 1000명 정도는 올해 모집을 아마 할 거예요. 서울시 은둔고립 청년 지원 사업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아마 나올 겁니다. 성북구 쪽에 센터가 생길 예정이에요. 분당에도 하이 나다운 청년들이라는 단체도 있고 은둔형 외톨이 부모협회도 있고 뭐 너무 많지는 않고요. 이게 다 설명하기 조금 쉽지 않고 부족하죠. 근데 뭐 아직 그래봤자 그 단체들이 다 봉사하는 사람이 5명 많아봐야 10명 이런데 뭐 54만 명 있는데 뭐 어떻게 다 커버하겠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일본의 그 후생노동성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의 보이스 스테이션이라고 히키코모리 방송국이 있어요. 거기에 되게 유명한 연극 연출가분이 나와서 자신의 히키코모리 경험을 커밍아웃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런 챌린지나 캠페인들이 좀 많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인플루언서의 힘이 강력한 시대잖아요. 그들이 말하는 거랑 엄마가 말하는 거랑 다르니까요. 그래서 그런 협력들이 좀 이루어져야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좀 활용되는 느낌이랄까.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하면 보통 어디 복지사나 뭐 교수님들만 모셔놓고 회의를 해요.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렇게 접근해서는. 왜냐면 공공의 접근 방식으로 이들한테 닿을 수가 없어요. 차라리 카카오랑 회의하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한국에서 뭐 못하고 있는 점을 욕하기에는 너무 애쓰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돈 얼마 안 되는데도 열심히 해온 분들이 밤낮 없이 희생을 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서울시나 광주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공의 사업을 시작했고 전국에도 거의 30여 개 이상의 관련 조례들이 이제 제정이 되어 있는 상태로 이들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법적 근거가 없으면 도울 수가 없거든요.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어서 그걸 위해서 지금 고위 관계자분들도 설득할 수 있는 연구 자료들도 좀 만들고 이 사람들 안 도와주면 사회적 비용 이 정도나 들어요. 이런 자료들을 만들어서 좀 설득하고 법적 체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고 센터가 좀 더 늘어날 예정에 있지만 거기서 일할 사람이 없다. 이건 좀 현실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너무 많으니까 빨리 도와줘야 된다는 강박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거보단 제대로 도와주는 게 더 낫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첫 해 서울시에서 사업을 했을 때 저도 담당을 했었는데 50명 정도 한번 모집을 시범 삼아 해보자 이런 사업이었어요. 근데 한 몇 주 만에 130명인가 지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처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럼 이 친구들이 용기 내서 신청했는데 기다리다가 오히려 또 연락이 두절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에너지를 써서 신청하기도 어렵잖아요. 신청하고도 노쇼율이 진짜 높거든요. 골든타임이에요. 근데 그걸 놓쳐버리니까 내가 겨우겨우 도움을 요청했는데 뭐 공공에서 씹네? 이렇게 이제 신뢰도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라서 지금은 천천히 돕더라도 제대로 도울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게 먼저가 아닐까. 그 부분이 지금 우리나라가 좀 일본처럼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을 주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지원센터는 많아졌는데 해결이 안 되는 느낌이 일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안 되려면 우리가 양성을 해야 된다. 근데 그 양성도 당사자성에 기반한 어떤 양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좀 딜레이 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판단하기로는 부모님 주도의 사업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부모 협회가 좀 더 주가 돼서 이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된다를 이끌어 가다 보니까 조금 핀트가 어긋난 것 같아요. 최근에도 그 일본의 사회복지 교수님이 저희 회사에 오셨는데 저는 제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정도 활동을 하고 있는 당사자도 거의 드물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 걸로 미뤄봤을 때 당사자들이 많이 양성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어떻게 전략을 짤지를 수립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뭐 사람마다 너무 다르겠죠. 소심한 사람도 있을 테고 뭐 적극적인 사람도 있을 테고 큰 축 중에 하나는 군대인 것 같긴 해요. 한 70-80% 정도는 군 생활을 다 마치지 못하고 전역하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가 발굴의 경로가 될 수도 있겠고 군대라는 특수성 때문에 뭐 한계가 있겠지만 그래도 상식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은 좀 상식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어떤 여러 가지 부조리함에서부터 은둔이 시작된 경우도 있고 작년에 쉐어하우스 입주했던 친구는 이제 헌병 출신이어가지고 정말 영화 DP처럼 그런 어려움을 겪었어서 잠꼬대로도 막 때리지 말라고 그렇게 지금도 잠꼬대 했던 분이 계셨거든요. 이게 본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사회여야 된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은둔의 여러 가지 계기 중에 한 15년 전에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었어요. 크리에이터란 용어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 이제 얘기를 못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부장적인 문화가 있다. 나 제사 지내고 싫다. 이런 호로자식. 이거는 이제 그런 것들이 분위기가 각 곳곳에 있다 보니까 내가 이상한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이상한가? 난 제사가 좀 지내는 게 안 좋은 것 같기도 한데 꼭 지내야 되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호로자식이었던 시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좀 기성의 문화들이 너무 강력해서 거기서 생기는 부작용들에 대한 캐치가 좀 늦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견이 좀 수용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결국에 예방이 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내가 부정당하지 않는 거, 그게 이 문제의 핵심.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고립당하지 않으려면 누구나 부정당하면 의견을 내기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면 고립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DP 같은 영화나 최근에 이제 서울의 봄 이런 영화를 봐도 그런 영화를 만들 수 없던 시절도 있었겠죠.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거죠. 이제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더 큰 용기가 되잖아요. 그냥 나라 전체가 잘못된 걸 얘기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관련된 공부를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해도가 올라가야 실수하지 않을 확률이 크니까요. 하다못해 히키코모리와 관련된 몇 가지 다큐멘터리라도 보고 접근하는 거랑 그냥 접근하는 건 차원이 다르죠. 강제로 끌어내려고 하거나 그런 것들이 보통 최악의 선택이죠.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뭐 옛날에 친했던 친구를 데리고 온다던가. 인간이 가장 느끼기 힘든 감정이 수치심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일단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옛날에 친했던 친구를 데려오면 얘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나는 그 친구랑 연락을 끊어서 이제 은둔하고 있는데 그 친구를 허락도 없이 데려오면 사고 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존중이 없는 행동이 나오는 이유도 이해는 되죠. 마음이 급하니까. 그리고 본인들이 노쇠해 가니까. 그러니까 이해도를 올려야 되는 겁니다. 이해도를 올려서 우리나라 부모님들 그게 또 문제라는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살아있을 때 얘가 어떻게든 좀 됐으면 좋겠는데 자신의 삶과 자녀의 삶이 분리가 안 되는 거죠.
사실 부모님이 죽어도 할 수 있는 만큼까지 하다 가면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좀 인정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걸 인정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립시키는 타이밍이 점점 늦어지는 것 같고요. 하지 말아야 될 거 너무 많죠. 그거 쇼츠로 만들면 한 100개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과거에 친했던 사람을 갑자기 허락도 없이 데리고 와서 그 상황을 타개해 보려고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너무 마주칠 일 없으니까 화장실 같은 거 갈 때 갑자기 붙잡고 얘기한다던가, 뭔가 신앙심 쪽에 의존한다던가, 한의원 같은 데 보내서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기력이 떨어져서 그렇다라고 한의원에 보내는 경우도 있어서 부모님 자체가 객관성이 떨어진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은 그게 좀 쉽지 않을 텐데 저희 직원들, 재직했던 직원들이 이제 보호 입원, 뭐 강제 입원 같은 것들을 당했던 친구들도 있죠. 최악의 중에 최악이죠. 생명과 직결되는 위험한 상황이 있다면 그것도 방법이라고 하겠으나 지금은 법 체계가 그렇게 강제로 하기는 어려울 건데 과거에는 이제 그랬던 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부모랑 그 이후로 아예 절연한 케이스를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그래서 정서적인 분리가 가족이랑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이렇게 쉐어하우스 형태의 비즈니스들이 좀 있어요. 요코하마에도 한 100명 정도 단위로 공동생활하는 회사가 있고, 저희도 쉐어하우스를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단순히 무너진 루틴을 회복시켜주기 위함이 아니라 부모와의 정서적 분리가 필요해서,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야 되니까. 초반에는 그런 사람들끼리 있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은둔을 경험한 사람들끼리 일단 시덥잖은 얘기라고 느낄지 몰라도 우리끼리 할 수 있는 얘기들로 좀, 아 당신도 그랬군요, 나도 2년 동안 안 씻었는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일단 중요하죠. 그 단계가 되면 단계적으로 길을 잡아줄 수 있는 저희 직원들이 뭐 올해 쉐어하우스 커리큘럼 중에도 해외랑 교류하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일본의 메이지 대학교에서 저희 쪽으로 또 사회복지학교 학생들이 같이 넘어와서 교류하기도 하고, 뭐 외국인들이랑 교류도 하고, 또 일반적인 다른 쉐어하우스의 사람들이랑 파티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관계를 확장해 주기 때문에 우리들끼리만 사는 건 아닙니다. 네. 뭐 은둔형 외톨이 뭐 위험한 유형까지는 뭐 그냥 일반 사람보단 별로 안 위험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왜냐면 외출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위험한 상황을 잘 저지르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드러나지도 않았던 거고, 뭐 위험하다고 보긴 어렵지만 그 개인의 삶으로 봤을 땐 좀 안타깝고 위험해 보이는 것 중에 하나는 부모에 대한 분노가 너무 심할 때, 거의 뭐 죽여버릴 정도의 분노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집에 방문해 보면 벽이 다 부서져 있을 정도로 벽을 친다던가, 그 정도의 화병이 누적돼 있는 경우가 제일 좀 그 사람 개인에게 위험한 상황인 것 같아요. 자기를 망칠 확률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집들도 종종 방문을 할 때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좀 우려되는 건 아무래도 심각한 상황 위주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난 저 정도는 아닌데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스펙트럼인 거예요. 별로 위험해 보이지 않고 지금 좀 과도기에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내가 좀 걱정이 된다 싶으면 일단 그런 지원 사업들을 신청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짧은 시간 안에 말씀드린다는 게 어려운 이슈, 이거 아직 과도기에 있는 이슈긴 하지만 그래도 좀 소개를 드릴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뭐 어떤 특정 그룹이 아닌 거예요. 은둔형 외톨이 상태라는 것은 여러분도 상상도 못하는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무너질 수 있거든요. 저도 5년의 은둔을 하기 전에 소위 말하는 인싸에 속해 있었고, 누구도 제가 은둔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만나는 사람 중에도 그래 보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이들을 돕는 것이 결국 우리를 돕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모종의 이유로 인생에서 길게 후퇴했을 때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이 사회가 어느 정도의 최후의 방어선을 만드는 일이니까 우리가 좀 시선을 바꿀 때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